수학 전문학원이랬지만 영재물리학원이라 쓰고 원장 선생님의 체벌로 시작하는 곳. 그 전날 상담하면서 지켜본 지각생들의 모습이 좀 충격이긴 했지만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 학원을 핑계로 일찍 학교를 나설 수 있다는 쾌적함이 더 컸기에 제 머릿속에는 그저 지각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만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학교가 학원에서 가까웠던지라 학원버스 시간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 넉넉한 편이었고요. 대신 앉을 때는 좀 비좁게 실려가야 했지만 그래도 금방 도착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는 당장에 학원버스를 내리자마자 일어났어요. 원래 우리 어릴 적에는 버스 같은 걸 타면 주로 뒷좌석을 선호하게 마련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학원버스만큼은 앞쪽에 빈자리가 좀 없기는 했었어요. 오히려 맨 뒷자리 쪽이 비어있기에 신기했었고요. 그렇다고 서 있을 수도 없었던 게 모든 학생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버스가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운전기사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애들은 잔뜩 날이 서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좀 아닌 것 같았지만 뒷자리라도 앉지 않을 도리가 없기는 했죠. 그게 그날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건 학원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알 수 있었어요. 전날 상담할 때 지각으로 걸렸던 애들이 엘베를 타고 오는 바람에 학원버스를 탔음에도 지각으로 걸려서 원장 선생님께 혼났다는 말을 했잖아요. 전 그게 애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착각이었고 전혀 아니었어요. 애들은 학원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앞만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애들은 단 하나도 없었죠. 전부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우겨넣고 있었는데요. 그 계단이라는 곳이 그렇게나 좁아 터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두 명이 동시에 뛰어 올라가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물론 그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뛰어 올라가는 묘기를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그 대열에 참여한다고 해도 무사히 계단에 발을 디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뒷자리에 앉은 애들은 아예 포기하고 터덜터덜 걸어갔었어요. 그리고 초장의 그 아비규환의 경쟁에서 탈락한 애들도 허망한 표정을 지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걔네들이 왜 올라가길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걔네 바로 앞에 애들만 해도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엘베를 기다리고 있다니 과연 원장실에서 혼나고도 남을 만한 정신머리라고만 생각했죠. 저야 그런 사정 모르고 늦은 거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왜 그런지는 엘베 타고 올라가니 알 수 있었어요. 어차피 뒤에 뛰어 올라갔던 애들은 지각으로 걸려서 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두에 있던 몇몇 애들은 통과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원장 선생님이 딱 잘라버리나 봐요. 마치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선생님처럼요. 그래도 그나마 뛰었던 애들의 노력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라도 뛰어 올라갔던 애들은 벌을 받는 위치부터가 달랐으니까요. 뛰어서라도 올라갔던 애들은 원장실 맨 앞줄, 그리고 그 경쟁에서 포기했던 애들은 그 뒷줄에 엎드려 뻗쳤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한 번에 엘베에 탑승하지 못해서 두 번째 엘베를 타고 올라왔던 애들은 맨 마지막 줄에 엎드려 뻗쳤는데 걔네들부터는 원장실이 원체 좁아나서 문 밖으로까지 밀려 나오는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맨 뒷자리 애들 뒤만 쫄래쫄래 따라갔던 저는 당연히 문 밖으로 삐져나와서 엎드려 뻗치는 부류가 되었고요. 분명 분위기는 수업량을 강조하는 학원 같았지만 원장 선생님은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였어요. 분명 늦었다는 건 원장 선생님이 정해놓은 규칙일 텐데 그 와중에도 온갖 명언을 곁들인 잔소리를 그렇게나 해대더라고요. 결국 내가 오늘 이 회초리를 드는 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 고난을 끝까지 잘 참아내는 학생들은 다들 성공할 거라는 뻔한 소리들이었죠. 그리고 집어든 회초리는 확실히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할 만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막 선도부실에서도 극도의 잘못을 저지른 애들을 혼내기 위한 막 학기채 잘라놓은 것 같은 개조품은 아니었지만 어설프게 손바닥에 갖다 댔다간 뼈가 남아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물건이었죠. 당연히 체벌 부위는 몸에서도 살집이 두둑한 곳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미끄럼 방지용으로 청테이프가 돌돌 말려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곳곳에 해지고 벗겨졌다가 보수된 흔적이 보였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내구성을 보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그만큼의 아픔도 동반했었어요.
게다가 맨 처음으로 혼난다고 해도 체벌 대수를 줄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혼나던 입장에서야 첫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소리가 다를 거라는 기대는 있었죠. 물론 원장 선생님이 세 번째 줄의 애들을 다룰 때는 확연히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는 딱히 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기의 차이는 남녀도 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학교와는 다르게 학원은 온갖 학교의 애들이 골고루 섞여서 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원장 선생님 앞에서 남자애들이 딱히 여자들만 먼저 올려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당연히 원장 선생님도 남녀를 딱히 구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거의 끄트머리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다른 애들의 아픔이 짐작되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참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원장 선생님의 회초리가 소리만 요란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들어봐도 속이 꽉 찬 둔중한 나무 회초리였어요. 학교였으면 바닥을 뒹굴어가며 온갖 비명소리로 가득 차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바닥을 뒹구는 애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먼저 혼났던 애들의 도움으로 금방 일어나곤 했어요. 중간중간에 울음을 삼키는 애들도 존재하던 걸 보면 원장 선생님의 회초리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공포가 절정에 달한 건 원장 선생님이 세 번째 줄까지 다가왔을 때였어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줄 맨 처음 애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체벌 전 한바탕 쏟아냈던 잔소리로 짐작했을 적엔 또 뻔한 꼰대 선생님의 잔소리로 생각되었고 이건 틀리지 않았었어요. 지각도 자주 걸리다 보니 선생님의 잔소리를 몇 번이나 들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매번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건 다 너네들을 위한 건데 너네들은 그런 선생님의 희망마저도 던져버리는 것들이라는 식이었어요. 세 번째 줄은 엘베조차도 한 번 놓쳐서 두 번째로 올라온 애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 세 번째 줄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엎드려 있었고요. 그나마도 제가 걔네보다 걸음이 빨라서 앞에 서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세 번째 줄에 서게 되면 사소한 앞뒤 차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애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혼날 차례가 되어서야 왜 앞에서 혼난 다른 애들이 그토록 잘 버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줄부터 유독 원장 선생님의 손속이 더 메어지기는 했었지만 다른 애들도 비슷한 정도로 버티는 것으로 보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땐 지각 체벌이라고 딱 세 대를 혼이 났었는데 딱히 아파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였어요. 너무 리듬감 있게 회초리를 휘두르셔서 알 수 없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엎드려 뻗쳐 자세가 채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원장 선생님의 회초리는 제 몸을 훑고 지나간 다음이었죠. 그래서 제 뒤에 애들까지 체벌이 끝난 건 순식간이었어요. 걔네들은 익숙한지 일어서는 속도가 먼저 혼이 난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엉거주춤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저를 도와 일으켜 주었어요. 근데 아직 학원 교재를 받지 못해 손을 뿌리치는 저를 보곤 뭐 정신 나간 그런 류의 애들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물론 걔네들도 원장 선생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버려두고 각자의 교실로 걸음을 옮겼지만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더러 너는 더 혼이 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는 말씀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정신무장하려는 애들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서 바로 다시 엎드리라고 하셨어요. 넌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은데 너 같은 애들이 종종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아직 교재를 못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변명도 듣지 않겠다는 표정에 원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까딱이는 모습에 결국 다시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일어서는 건 부들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옆에 애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했었지만 막상 다시 엎드려 뻗치는 건 쉬웠어요. 원장 선생님께 한번 혼나고 나니 쓰러질 것 같은 상태에서도 자세는 정자세가 나왔어요. 원장 선생님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회초리를 세 대 휘두르셨고 저는 딱 세 대 만에 바로 자세가 무너졌죠.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다시 엎드리라고 하셨지. 이번에도 세 대만 혼낼 거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원장 선생님은 세 대씩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세 대씩 끊어서 혼내시는 거였어요. 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말거나 바로 이어서 세 대를 더 혼내셨죠. 그래서 회초리 타점이 좀 아래로 내려가 허벅지가 아작이 났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여느 선생님들처럼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게 아니라 어디 조선시대처럼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치시더라고요. 뭐 안전만 생각한다면 안 그러셨다면 허벅지가 아니라 허리가 나갔었겠죠. 수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셨으니 허벅지에 와닿았던 거겠죠. 물론 그 3번조차 매우 빠르게 이뤄졌기에 제가 중간에 원장 선생님 회초리를 손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기분상으로는 몇 번이라도 손으로 원장 선생님 회초리를 가리고 싶었지만요. 조금 전까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를 도와줄 다른 학교 애들도 이미 없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조금 더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라며 저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교무실로 들어가셨어요. 다른 애들 세대만 혼날 동안에 그 2배를 더 혼나게 된 아픔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지만 한동안 그러고 있으니 서서히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더 정확히는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움직일 정도는 되었어요. 제가 들어가야 하는 교실은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교재는 받지 못했기에 저는 조금 전 원장 선생님이 들어갔던 교무실로 들어가야 했고요.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자 원장 선생님이 이상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좀 정도가 과한데? 이러셨는데 또 그 회초리를 손에 드시면서 까딱이셨어요. 조금 전 추가로 회초리를 휘두르셨던 그 자세로요. 정말 오란다고 이번에도 쫄래쫄래 다가갔다간 이젠 몇 대를 혼이 날지 알 수 없어서 재빨리 어제 등록을 해서 아직 교재를 못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을 하는 중에 이미 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 귀때기를 잡아다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기에 제가 입을 여는 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조금 전 추가로 회초리로 혼난 상황이 다시금 벌어지고도 남을 뻔했죠. 그래도 상황을 다 들으신 원장 선생님이 또 회초리를 무분별하게 휘두르지는 않으셨어요. 꼭 아쉽다는 표정은 지으셨지만 마저 엎드려 뻗치라고는 안 하셨죠. 그래도 굳이 엎드리라면 엎드려 뻗쳤겠지만 분위기는 그 정도로 살벌했어요. 원장 선생님 앞에서는 체벌이 당연하다는 그 분위기가 정말로 숨막혔는데요. 이후로 원장 선생님은 제가 받아야 할 교재를 정확히 챙겨주셨고 저한테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손에 든 회초리로 가볍게 제 다리를 밀치셨지만 딱히 혼내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문제는 조금 전에 제 자세가 무너지는 바람에 제 허벅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죠. 원장 선생님은 툭 건드리는 수준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또 한 번의 체벌이나 다름없었어요. 물론 그런 걸 원장 선생님 앞에서 티낼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아직 학원 교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도 체벌이 이렇게나 심한데 교실의 선생님한테는 또 무슨 오해를 받을지부터가 겁이 났어요. 막상 교실의 선생님은 제가 학원 교재를 한가득 안고 들어오시는 걸 보곤 따로 타박은 않으시고 빈자리에 가서 앉으라고만 하셨어요. 앞뒷자리가 워낙에 좁아나서 제 한몸 구겨 놓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몸 여기저기가 부딪혀서 혼났던 부위가 아파졌지만 우리 반에도 지각해서 걸린 애들이 몇몇 보였기에 꾹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판서에 저는 다급히 옆자리에 교재 페이지를 확인하고 다급히 손을 놀려야 했어요. 선생님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왠지 필기를 제때에 끝내지 못하면 그저 잔소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